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하자원이 가진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하는 계략적인 과정을 설명드리고, 전기가 있어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전기 없이는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에는 기계공학 전공자가 전기공학 전공자보다 더 많다. 즉 무슨 얘기냐? 발전소에 있는 그 설비들이 기계적인 요소, 전기적인 요소보다는 기계적인 어떤 그 요소들이 더 많다고 하는 얘기죠. 기계 설비가 더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부하가 증가할수록 발전기 고정자에서 발생되는 자속이 더 증가하면서 휘전자의 속도를 떨어뜨리려 하므로 터빈에 더 많은 스팀을 투입시켜야 하며, 그래서 더 많은 지하자원의 소비가 발생한다. 즉 발전소 부하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석탄이나 더 많은 우라늄이 소비가 된다. 그것도 설명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보이는 그 계략적인 개통도는 화력발전소, 유연탄, 석탄하고 중유를 원료로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계략적인 개통도를 그려봤습니다. 발전소가 일반적으로 되게 바닷가에 존재하고 있죠. 바닷가. 그래서 그 바닷가에 다가 항만시설을 해놓고 그 상선이 있습니다. 상선. 큰 배. 상선, 해외 다른 나라에서 석탄을 사서 가져오죠. 큰 배 상선에다가 가져가지고 그 발전소 이제 발효배가 바닷물 이렇게 있겠죠. 거기에 항만 시설이 있고 이제 배가 접안을 해가지고 그 발전소 바로 그 항만 시설 바로 옆에가 큰 공터입니다. 공터. 거기다가 이제 석탄을 하역을 하는 거죠. 하역을 해놓으면 그 석탄을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의해서 미분기로 석탄을 보내면, 이 미분기가 뭐냐면, 여러분 맷돌 아시죠? 맷돌 돌려서 뭘 갈죠? 그것처럼 이것도 그런 형식으로 이 석탄을 미립자루 형태로 아주 가늘게 갈아냅니다. 200메시라고 하는데 이게 메시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모르겠어요. 200메시 정도 크기로 갈아낸다고 하는데 아주 곱게 갈아내죠. 영어로는 뻘버라이저라고 하고, 우리 현장에서는 미분기라고 사용은 안 씁니다. 일반적인 서류에는 미분기라고 되지만 우리는 그냥 뻘버라이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립자로 만들면 여기 PA 팬이라고 팬 돌리는 모다가 6,900V짜리 6.9kV짜리 모다거든요. 모다를 돌려서 그 팬이 발생되는 그 아주 센 바람으로 이 그 고온 미립자 석탄을, 이게 요거 보일러다가 그걸 송풍 압력에 의해서 보내는 거죠. 송풍 압력으로 PA 팬. 프라이머리 에어팬. 그래서 이제 송풍 압력으로 이렇게 석탄을 보일러 내로 분사를 시키는 거죠. 다음에 여기 이제 중유 탱크에서 펌프가 있어가지고 또 중유도 같이 그 옆에다가 중유도 이렇게 분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1층 보일러 1층, 2층, 3층 기억은 안 나는, 몇 층까지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파트 한 뭐 거의 20층, 25층 그 정도 높이가 되죠. 보일러가. 사방 군데에서 이렇게 이런데 사방에서 이 미립자 석탄하고 중유를 분사해서 점화를 시키는 거죠. 점화하게 되면 여기서 화염이, 불꽃이 발생되는 거죠. 발생되면 그 배기가스가 이렇게 통해서 나가게 되고, 여기 집진기에서 이 저기를 또 잡아내죠. 그 석탄 타고 나온 재를 또 잡아내죠. 집진기에서. 집진기실 안에 들어가면은
그 회색 석탄재가 엄청 쌓여 있습니다. 여기 이제 ID펜이라고 있어가지고, ID펜. 이 ID펜이 여기 배기가스를 빨아내서 이 굴뚝을 통해서 밖으로 이제, 저기 하는 거죠. 그 가스를 내보내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탈황 설비라고 해가지고 이 배기가스에 들어있는 그 나쁜 그 뭐죠? 그 대기 오염시킬 만한 물질들을 탈황 설비에서 또 다 잡아낸 다음에 굴뚝을 통해서 내보내고, 여기 맨 꼭대기에 항공장애등이 있습니다. 항공장애등. 밤이 되면 깜빡 되는 거죠. 항공장애등이. 이 항공장애등을 교체하려고 꼭대기까지 사다리 타고 올라가 본 적도 있습니다. 보일러는 그 엘리베이터 설비가 되어 있거든요. 꼭대기까지.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보일러는 올라갈 수 있는데, 항공장애등은 사다리 타고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펜이 뭐냐면, FD펜. 이제 이런 연소용 공기. 미립자 석탄하고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게 뭐든지 연소가 되려면 공기가 필요하죠. 그 공기를 FD펜에 해서 이제 불어넣어서 이 안에 집어넣는 거죠. 보일러 안으로. PA펜, FD펜, ID펜.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이 세 개 단어는 입에 딱딱 들러붙도록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보일러 내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서 물을, 이 복수기 안에 물이 들어있거든요. 이 복수기라는 거 안에 깨끗한 물이 들어있습니다. 청수가. 이렇게 해서 물을 펌프가 있겠죠. 펌프를 통해서 물을 이렇게 해서 보내고, 여기 절탄기라고 있거든요. 절탄기. 에코노마이저. ECO NO MIZER. 에코노마이저. 절탄기. 그 물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애열기죠. 애열기. 절탄기라는 게 애열기. 탄을 절약한다. 여기서 한 번 더 에어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배기가스가 이쪽으로 나가면서 여기가 뜨겁겠죠. 이 부위가. 뜨거운 것을 통해서 물을 보내서 에어를 한번 시키는 거죠. 에어를. 절단기를 통해서 물을 에어를 시켜서 돌려가지고 이 밑에부터 해서 이 보일러 벽면을 따라서 스파이럴 형식으로 SPIRIL 스파이럴 나선형 형태로. 그냥 그릴 때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걸 그릴 때는 이건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그릴 때는 물을 이렇게 이쪽에다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실은 이 벽면을 다섯 개 스파이럴 형식으로 이렇게 쭉 감아져서 그 물관이 감아져서 가면서 물을 끓이는 거죠. 이제 그 물을 끓이면 밖으로 나와서 기수분리기 했습니다. 기수분리기. 기체하고 그 증기하고 여기서 끓으면서 이제 수증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체하고 물을 분리하는 거죠. 완전히 다 여기 지나가는 물이 다 완전히 다 수증기가 되지 않으니까 일부분은 아직도 물 상태로 존재하니까 액체는 이쪽으로 빼내고, 그 저기만 빼내가지고 이제 수증기만 이쪽으로 내보내서 이제 진짜 여기서 이제 과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열을 하면 이제 완전한 수증기가 되는 거죠. 그 수증기가 이 고압 터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온도가 540도씨, 압력은 246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엄청나죠? 힘이. 가서 고압 터빈 날개를 탁 치면 그 스팀이 때리면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거죠. 운동 에너지로. 이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제 변하는 거죠. 터빈에 들어가서. 터빈을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와서 이놈이 다시 한번,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제열기라고 하죠. 제열기. 다시 한번 또 더 과열을 시켜서 중압 터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증기가, 이 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증기입니다. 안전한 기체죠, 기체. 나와서 저압 터빈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중압터빈에서도 이제 그 증기가 터빈 날개를 때려서 이제 돌리는 거죠. 또 저압터빈을 지나면서 이 높은 온도가 이 복수기 콘덴서라고 하는데, 이걸 복수기 또는 콘덴서라고 하죠. 물 숫자 복원시킨다, 물로 복원시킨다. 여기는 증기, 눈에 안 보이는 증기로 왔지만 여기 이 복수기로 와서는 물로, 안전한 물로 변하는 거죠. 열이 있는 뜨거운 물로 변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잠깐 온도를 기억 못 하겠는데, 여기서 아마 거의 200도인가 100도인가? 아무튼 온도가 높은 온도로 100도 미쳤나, 이 복수기 안에서 물의 온도가. 엄청나게 그 연락차라고 해가지고, 연락차. 엄청나게 큰 그 온도를 가진 그 H2가, 증기가 물로 갑자기 순식간에 갑자기 아주 낮은 온도라고 해서 뭐 영하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지만 어쨌거나 큰 차이죠. 낙차. 여기가 예를 들어서 높이가 10m짜리면 10m였는데 여기가 높이가 5m다. 동이 낙차는 얼마입니까? 5m죠.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낙차라고 하는 게. 이건 이제 이치적인 거리적인 낙차를 얘기하지만 이건 열낙차. 이치적인 낙차가 아니라 온도 아주 낮은 온도로 갑자기 낮은 온도로 떨어지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아주 빠르게 통과합니다. 이 터빈을 통과할 때, 저압 터빈을 통과할 때 아주 빠르게 그 증기가 온도차가 여기하고 온도차가 커지게 되면 아주 그 연락차라고 하는데 아주 세게 힘있게 통과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저압 터빈을 세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저압 터빈, 이제 이게 축이 다 여기 커플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축마다 커플러는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 기계축 커플러 그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 복잡한 거 아니라 일반적인 커플러입니다. 커플러 이렇게 축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갖고 여기 안에 회전자가 들었죠. 이렇게 회전자가. 전자석, 직류를 공급해서 만든 전자석, 회전자. 직류 전자석. 이제 그 회전자가 돌아감으로써 전기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축, 이렇게 쭉 연결된 축으로 똑같이 회전자, 저압터빈, 중압터빈, 고압터빈, 이게 똑같은 속도로, 항상 언제나 같은 속도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바닷물을, 해수를 끌어와서 이렇게 막 그 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냉각을 시키는 거죠. 여기 저압터빈을 통과한 그 증기를 여기서 급속도로 냉각을 시키는 거죠. 해수를 가지고. 그 냉각시켜서 이제 얘가 열을 뺏어오는 거지, 해수가. 이 증기가 가지고 있는 열을 뺏어서 이는 바다로 다시 내보내는 거죠. 바다에서 끌어왔다가 다시 또 바다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전소 주변에 바닷물이 좀 온도가 높아가지고, 뭐, 그로 인해서 발전소 주변에 저 고기들이, 그러니까 어류죠. 어패류가 서식하기 힘들다고 해서 어민들이 불평이 많죠. 뭐 데모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냉각된 물은 어느 정도 온도를 가지고 있겠죠. 온도를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아까 그것처럼 다시 또 순환을 하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계속 순환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복수기 물은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발전소, 옛날에 내가 근무했던 곳에서는 발전소에서 승용차로 한 40분, 50분 가면 그 하천 있거든요, 하천. 조그만 하천. 정수, 이제 깨끗한 물 흐르는 하천. 하천에 취수장을 만들어 놓고 그 취수장에 가면 펌프 있습니다. 펌프를 돌려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먼 거리로, 근데 그 땅 속에다가 배관을 묻어서 그 취수장에서 배관을 묻어가지고 이제
끌고 오는 거죠. 배관을 묻어서. 배관을 땅속에다 이렇게 배관을 묻어가지고 끌고 오는 거죠. 발전소까지. 발전소까지 끌고 와서 발전소에서 그 물, 저기죠. 그 물을 화학적, 물리적인 정수 작업을, 정수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물로 만드는 거죠. 불순물이 없게.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배관, 이런 배관이라든지 보일러 안에 들은 배관 같은 게 부식이 되니까, 그 부식을 안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깨끗한 물로 정화 작업을 하는 거죠. 정화 작업을 해서 여기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 복수기로. 뭐 매일매일 공급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물 양이 적다 싶으면 그때 따라서 이제 물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치수장에서 끌어온 물 중에 일부는 발전소 내에 식수로 사용합니다. 일부는. 식수로. 왜냐하면 되게 발전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닷가 또는 산속 바닷가인데 산속에 있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떨어진 시내권에서 다시 수도 배관을 발전소까지 끌어와야 되는데 이중 작업이죠. 그 치수장에서 배관 끌어와야 되고 또 식수 또 별도로 그 상수도 배관을 끌어와야 되는 그 이중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 치수장에서 끌어온 물 어차피 그 깨끗한 물이니까 그리고 또 정화 작업을 하니까 발전소 내에서 그 물을 정화 작업을 하니까 그놈하고 그 식수원으로 사용하죠. 또 그 물 중에 일부는 저기 합니다. 99%의 H2O로 만듭니다. 순수한 H2O죠. 99.99% 될 겁니다. 순수한 H2O로 만들어가지고 이 물은 발전기 냉각하는 데 씁니다. 발전기 냉각하는데. 발전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겠죠. 발전기가 크죠. 아주 큰 발전기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효전자가 들어있겠죠. 효전자가 이렇게. 축이 있어갖고 이제 이쪽에 터빈이 있겠죠. 왜 발전기 고정작할 때 코일선이 이렇게 감겨있겠죠. 이렇게 고정작 원선. 여기서 22,000V가 나오는 거죠. 고정작 원선. 근데 이 고정작 원선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우리 생각하는 그런 가늘한 코일이 아니고 각관 이 안에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보다 더 굵다고 해야 되나? 일반 몽둥이라고 해야 되나? 가나다란 몽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 굵기하고 가운데가 비어 있어갖고 이 가운데로 H2O를 99.9%짜리 순도 이 물을 이 가운데로 통과시켜서 냉각을 시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열이 많이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전류가 흐르니까 열이 많이 나겠죠. 여기에 그걸 냉각을 시켜서 여기다가 99%짜리 물을 통과시킵니다. 이거 99%짜리 물은요 완전 절연체입니다. 절연체.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 있죠? 이 공간. 휴전자하고 고정자 사이의 공간. 그건 뭘로 냉각을 하냐면 H2O. H2O는 수소로 합니다. 수소로 냉각을 했습니다. 수소. 그러니까 휴전자하고 이 휴전자도 수소로 냉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도 수소로 냉각이 되는 거죠. 이 수소가 밖으로 새나가면 위험하니까 폭발이 위험했으니까 안 새나가기 위해서 그 밀봉 시스템 참 대단합니다. 그 밀봉 시스템 보면은 뭐 그런 거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쨌거나 발전기 냉각은
99%짜리 순도를 가진 물과 수소로 냉각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하죠. 뭐를 여기서 이 증기를 왜 여기서 냉각을 시키냐. 떨어지는 그런 그대로 그냥 열 있는 놈을 다시 이리 돌려서 하면 저기가 석탄 소모량이 적을 텐데 왜 굳이 여기서 해수를 가지고 냉각을 시키느냐. 왜 복수를 하느냐. 그러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연락차를 크게 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아주 힘있게 그 증기가 지나가면서 힘있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그 힘을 터빈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이 해수가, 냉각시키는 해수가 이 증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뺏어감으로써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효율이.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고압 터빈에 들어올 때 스팀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하면 100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 떨어지면서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46%밖에 소모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 스팀이 여기 고압터빈에 들어갈 때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왔으면 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그 100 중에 이 터빈 돌리고 회전자 돌리는 그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46%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효율이죠, 그게 효율. 46%가 효율이죠. 왜냐면 여기서 열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이 복수기에서 이 열이 여기 다 소모되지 못하고 이 해수가 와가지고 그 열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것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전기는 21,000V 발전기, 그렇게 해서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여기 흐르는 여기 전압이 21,000V가 되죠. 승합변압기를 통해서 345,000V, 즉 345kV 또는 어떤 데는 765 kV로 승합을 해서 이제 우리들이 그 전기를 갖다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시가나 반드시 유의할 게 있죠. 이건 F는 주파수,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주파수. 우리나라는 공이 다 60Hz죠, 주파수가.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이걸 2극짜리, 그러니까 이 회전자 있죠? 발전기 안에 돌아가는 회전자가 직류 전자석이라고 그러죠? 그 자석이 2극, N극과 S극 두 개, N극 하나, S극 하나 있는 거죠. 2극짜리입니다, 2극짜리. 그렇게 되면, 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이 옆에다 2 집어넣고, 120 곱하기 60. 그래서 하면은 3,600이 나옵니다, 3,600. 이게 무슨 얘기냐? 분당 1분 동안, 60초 동안에 이 회전자가 3,600바퀴를 돌아간다. 즉 무슨 얘기냐? 고압터빈, 중압터빈, 저압터빈, 회전자 이 일체가 1분에 3,600바퀴를 돌아간다 이거죠. 그 3,600바퀴는 항상 일정해야 되죠. 만약에 이게 3,800이 되거나 또는 3,500이 되면 뭐가 변합니까? 생산되는 전기의 주파수가 변하죠. 회전수가 떨어지면 주파수도 같이 작아지는 거고, 이 속도가, 회전하는 속도가 커지면 주파수도 커지는 거죠. 주파수는 항상 언제나 일정해야 되는 거죠. 주파수가 변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언제나 어느 때든 간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항상 언제나 3,600rpm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부하가 증가하면 이게 흘러가는 전류가 부하가 증가하는 데는 얘기는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증가하는 얘기죠. 전류가 증가하면 이 고정자 권선 고정자 권선에 전류가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하면 이 공간의 자속량도 증가가 돼가지고
여기 공간에 자속량이 증가하면 이 회전자를 꽉 잡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왜냐면 여기도 N극, S극이 있는 전자석이다 보니까, NS가 있는 전자석이니까, 이 공간에 발생된 자속이 회전자를 못 돌아가게 꽉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회전수가 작아지겠죠. 속도가 떨어지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에 MSV라고 밸브, 컨트롤 밸브가 있거든요. MSV랑 컨트롤 밸브. 이 밸브를 더 열어서 스팀량을 더 많이 집어넣는 거죠. 스팀량을 더 많이 집어넣어서 이 속도를 더 올려야 되겠죠. 반대로 부하가 적어지면 들어가는 스팀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석탄이나 중유의 소비량이 뭐 증가하고 적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버홀이라고, 오버홀. 스페링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게 뭐냐면 1년 만에 한 번씩 발전기를 다 정지시킵니다. 발전기를 다 정지시키고, 먼저 발전기 정지한다는 얘기는 터빈도 다 정지하고 보일러도 다 정지시키는 거죠. 여기에 불꽃도 발생 않는 거죠. 다 정지시키고 이제 정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걸 오버홀이라고 하는데, 스페링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 보일러 논에도 점검도 하고, 이런 뭐 집진기도 안에 들어가서 그 탄가루 타고 나면 재 같은 것도 청소도 하고, 이런 터빈도 분해해가지고 점검하고, 또 정비할 건 정비하고, 발전기도 분해해서 정비할 건 정비하고, 기타 다른 뭐 전기 설비, 기계 설비 모든 걸 다 분해하고, 뭐 베어링 갈 건 갈고 해서 하는데, 한 두 달 이제 빨리,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1개월에 걸쳐서 빨리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한 2달 뭐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데 보일러에서 안전모 쓰고, 안전화 신고, 작업복 입고, 보일러에서 그 점화 장치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점화 장치 같은 거 뜯어가지고 뭐 닦고 청소하고, 뭐 고칠 건 고치고, 그런 작업하고 있으면, 여기 이제 발전소에 견학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자녀들 손잡고 온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그 정비 작업하는 거 보고서, 야, 니들은 그러면 저런 사람 되면 안 돼. 근데 나중에 커서 저런 지저분한 일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점화 그 기계 같은 거 분해해서 청소하고 온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졸업하고, 그중에는 대학원 졸업한 사람도 있고요. RTC 갔다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좀 그렇죠.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전기가 있어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가 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발전기, 그래서 22,000V 생산해서 주변압기를 통해서, 주변압기가 3, 4호로 승합을 해서, 여기 차단기 있습니다. 차단기가 이제 투입이 되어 있겠죠. 차단기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철탑, 이게 발전소 안에 있는 송전 철탑입니다. 발전소에 하나인가 2개 정도 송전 철탑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밖으로, 울타리 넘어서 밖으로 전기를 내보내는데, 이제 오버홀에 들어가게 되면 다 죽이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오프, 차단기 오프 시켜야 됩니다. 오프. 다 오프합니다. 오프. 차단기 이게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오프하고. 이제 오버홀이 끝났습니다. 오버홀이 끝나고 이제, 그러면 이런 이제 설비 살려야죠. 뭐
이 PA 팬도 돌려야 되고, FD 팬, ID 팬도 돌려야 되고, 펌프들도 켜야 되고, 뭐, 미분기도 돌려야 되고, 각종 제어 설비도 돌려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럼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전기 없이는 못 돌리니까, 다 이렇게 전기로 돌리는 거니까, 뭐 어떻게 전기를 공급해 오냐. 보시면, 여기 차단기 오프했고, 오프했지만, 여기까지는 34만 5천 볼트가 전기가 살아있는 거죠. 밖에서 전기가 이제 거꾸로 들어오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밖에 전기가 거꾸로 들어와서 여기까지는 차단기가 이 발전소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전기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온 시킵니다. 이거 차단기 투입하는 거죠. 온. 기동 변압기라고 발전소 내 주변압기 말고 또 다른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거 주변압기는 한 용량이 500메가 VA 되는 건데 이건 한 30메가 VA 정도 됩니다. 이 차단기 투입하게 되면 이게 변압기가 기동용 변압기가 34만 5천 볼트를 6,900 볼트로 다운을 시킵니다. 6,900 볼트 다운을 시키면 이거 온. 이 차단기 온. 그러면 6,900 볼트가 살아나죠. 그러면 6,900 볼트가 살아나서 이제 이 PA 펜, FD 펜, ID 펜 같은 경우는 다 6,900 볼트짜리 모달을 사용하거든요. 그게 6,900 볼트를 공급하고 또 다른 6,900 볼트짜리 모달 많습니다. 발전소에. 그리고 전기 공급해주고 또 여기서 나와가지고 변압기 또 있습니다. 이게 변압기 트랜스포머 TR 이놈이 몇 볼트로 떨어뜨려주냐 480볼트로 떨어뜨립니다. 또 480볼트 모달 또 엄청 많습니다. 여기 손에 그 모달에 또 전기를 공급해주고 일부는 또 TR 변압기 또 있습니다. 변압기 또 220볼트 또 뭐 110볼트로 다운시키는 변압기도 있고요. 또 변압기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계들을 돌리는 거죠. 이제 기계 설비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해서 발전기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하면 이제 21,000볼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온 차단기 이거 온 시킵니다. 21,000볼트짜리 차단기 온 시키면 또 변압기 또 있습니다. 손해 변압기라고 이것도 내내 30메가 VA짜리인데 22,000볼트가 6,900볼트로 다운 시킵니다. 이 손해 변압기는 기동용 변압기는 3, 4, 5를 6.9로 손해 변압기는 22,000볼트를 6,900볼트로 다운 시키는데 그러면 이걸 초단기를 온 합니다. 이걸 온. 그럼 여기서 이 라인을 통해서 온 6,900볼트하고 이 라인을 통해서 온 6,900볼트가 이제 만나는 거죠. 아직까지는 서로 만나 있죠. 이놈 딱 투입시키자마자 이거 오프합니다. 오프. 투입시키고 바로 이어서 이놈 오프. 그러면 이제 발전기 지가 생산한 전기는 대부분은 이 주변압기 통해서 이제 이거 온 시키겠죠. 이것도 온. 대부분의 전기는 이 주변압기를 통해서 밖으로 이제 송출을 시키는 거죠.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일부분은 지가 생산한 전기 일부분은 이렇게 통해서 손해변압기를 통해서 해가지고 지 발전기 생산하는 데 필요한 설비들을 운전을 하는 거죠. 운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오프. 이 차단기 오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가 있어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보면 이런 뭐 터빈, 뭐 보일러, 뭐 미분기, 뭐 이런 웬만한 것들은 다 기계적인 설비거든요. 기계적인 설비. 전기 설비라기보다는 그래서 기계 설비가 훨씬 많기 때문에 발전소에는 기계공학 전공자들이 더 많습니다. 전기공학 전공자보다는. 그래서 이제 뭐 그 발전소장, 과장, 부장 또 위로 올라갈수록 뭐 또 뭐 이사급들 거기에는 이제 뭐 전기공학 전공자도 있고 기계공학 전공자도 있고 뭐 섞여 있습니다. 그냥 숫자로 보면은
기계공학 전공자가 더 많습니다. 발전소.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뭐 이것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 여기 보일러 대신에 화력 발전소에서는 보일러에서 스팀을 발생시켰죠. 그 대신에 원자로 우리 여기 저기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사진. 여기 이 돔 형태요. 원자력 발전소 하면 이 돔 형태의 이 구조물이 보이죠. 그 구조물, 이 파란색, 두꺼운 파란색 선 보이죠? 예, 그걸, 이게 바로 돔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이런 설비들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가압 경수로형 원자로를 채택해 쓰고 있습니다. 이 원자로가 가압 경수로. 경수라는 게 그냥 뭐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물입니다. 일반 물. 일반 물. 이놈을 갖다가 저기 하는 거죠. 아까 그 화력발전소 설명한 것처럼 99% 순도의 H2O로 만드는 겁니다. 순도의 H2O로 만들어서 거의 완전 뭐 불순물 다 제거하고 H2O로 만드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안에 공급해 넣는 거죠. 이거 지금 이 분홍색이 이게 경수입니다. 경수. 분홍색이 경수. 99%의 H2O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 내에서는 전웅촉 우라늄이 핵분열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 뭐 핵분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건 또 여러분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어쨌거나 핵분열하면서 열이 발생한다. 그 정도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열을 이 경수가 여기 이렇게 순환하면서 그 열을 뺏어오는 거죠. 열을 뺏어오는 역할도 하지만 원자로를 냉각을 시켜주는 거죠. 냉각. 그 핵분열하면서 나오는 그 열을 냉각을 못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자로가 폭발하는 거죠. 폭발해서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냉각하면서 열을 뺏어와서 이 또 다른 깨끗한 물을 끓이는 거죠. 거기다 열을 전달하는 거죠. 여기는 1차라고 하는 거죠. 1차. 여기는 이 순환 계통을 1차 계통. 이거 파란색 보이는 순환 계통을 2차 계통이라고 하죠. 2차 계통. 1차 계통에서 순환하는 물하고 2차 계통에서 이거 지금 순환하는 물하고 섞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섞이게 되면 여기 2차 계통에 물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섞이면 안 되는 거죠. 가압은 뭐냐? 이 물을 압력을 높이는 거죠. 물의 압력이 대충 얼마냐면 150 정도 됩니다. 150 정도. 이 경수 물을 대충 한 150kg 중 per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으로 어떤 식으로 압력하면 이 가압기가 전기 히터 방식입니다. 한 뭐 300도까지 올린다고, 아니야, 그게 한 300도까지 올리는 거 아니구나. 온도는 여기서 올라가는 거야. 어쨌거나 전기 히터 방식으로 해서 가열을 해가지고 압력을 높인다고 그래요. 나도 자세한 원리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기 히터 방식으로 이 분홍색 경수 압력을 올린다고 그래요. 압력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죠. 끓는 점이. 이게 압력을 이 정도 올리면 300도씨가 돼도 이게 몇 도라고 하더라? 300도씨 넘어서 500몇 도인가? 400도씨? 아무튼 300도씨 정도 돼도 이 물이 증기가 발생 안 된다고 그러죠. 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온도가 300도씨가 돼도 이 정도의 압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 경수가 수증기가 되지 않고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러죠. 수증기가 되게 되면 이 원자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뺏어올 수가 없는 거죠. 액체 상태가 돼야 액체 상태로 순환하면서 여기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0도씨, 그러니까 이 핵분열에 의해서 뺏어온 그 열에 의해서 이 경수가 300도씨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300도씨 정도까지 올라가면 여기 와서 그 열을
2차 순환수에다가 열을 넘겨주는 거죠. 냉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냉각이 되고 다시 또 순환해서 여기서 열을 뺏어 와서 또 열을 이쪽으로 전달해주고 냉각돼서 또 순환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압력을 가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차 계통은 그 화력발전소 경우가 똑같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2차 계통에서 발생된 그 이제 증기는 온도가 300도씨 정도 되고 압력은 76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까 저기에서는 얼마였습니까? 화력발전소에는 540도씨 정도에 246이죠, 압력이. 그보다 확 줄어들었죠. 원자력에서는. 그건 무슨 얘기냐. 힘이 약하다는 거죠. 화력에서는 이 증기의 힘이 셌는데, 원자력에서는 이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RPM을 반절인 1800 RPM. 이 휴전수가 1800 RPM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반절. 화력의 반절이죠. 따라서 극수는 사극으로 해야죠. 극수는 사극. 얘는 P분의 120F.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공식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휴전속도에는 P분의 120F. 자격증 따고 나도 이 공식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F는 60. 여건 1800에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건 당연히 P는 4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극짜리 휴전자를 쓰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러분? 다음에 이제 수력 한번 봅시다. 수력. 수력은 간단합니다. 수력은 복잡하지 않고. 수력은 이제 이게 댐 막아놓고 밑에다가 수차를 놓고, 수차가 여러분 그냥 저기 바람급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 밸브, 수문이라고 하죠, 수문. 수문을 열면 이 관로를 통해서 물이 내려와서 그 압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압력에 의해서 수차를 돌리면 전기가 생산되는 거죠. 밸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수차에 의해서 발전기를 돌리면 발전기가 대략 11kV 정도 또는 13kV 정도 전압을 발생시키고, 그 수력발전소 내에 또 승합변압기 있죠. 승합변압기를 통해서 345나 154 kV로 승합을 해서 이제 전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건 간단하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력발전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하나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대정전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 어디죠? 호주인가 미국인가 어디선가 하면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었죠.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전국에 있는 발전기가 그냥 다 갑자기 멈춰버리는 거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발전소를 살리려면 전기가 있어야 발전기를 운전할 수 있는 거죠. 전기가 없으면 결코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수력발전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밸브만 열면, 어떻게든 밸브 여는 거야 수동으로 열어도 되고, 정 안 되면 비상발전기, 여러분 아파트 관리사무실 지하에 가면은 비상발전기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 처음에 시동 걸 때 뭘로 시동 겁니까? 발전기. 배터리 24V 배터리로 시동 걸죠. 그 비상발전기. 그런 거에다 수력발전소에 놔가지고, 그런 가지고 돌려가지고 이 밸브, 그 전기로 밸브 열면 바로 물 떨어지면 수차가 돌아가서 345kV가 전기가 생산이 되면 그놈을 그 수력발전소 가까이 옆에 있는 화력이든 원자력발전소로 보내가지고 거꾸로 이제 보내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라인을 통해서 공급해가지고 각종 설비를 이제 돌려서 발전기 전기를 생산해서 하고, 이제 이놈 첫바다로 전기를 생산했으면 그 다음 이웃에 있는 또 이제 다른 화력이나 원자력으로 보내서 또 하나씩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수력발전소가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좋은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는 건너뛰기 하지 않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